어떤 음식을 먹으면 좋아요? 이렇게 많이들 물어보셔요. 이제 치매에 우리가 뭐 자가 치료법도 있고 하지만은 평상시에 먹는 거 갖고 해결을 좀 보고 싶어 하시잖아요. 그랬을 때 제가 넘버원 첫 번째로 꼽고 싶은 게 뭐냐면 비트예요. 비트 아시죠? 한의학이라는 게요. 굉장히 직관적이에요. 서양 의학은 분석적이고 논리적이고 연역적으로 간다면 이 동양 의학은 특히 한의학은 직관적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비트가 뿌리 음식이에요. 뿌리죠. 그 다음에 몸통이 올라가고 가지가 이제 피겠죠. 그리고 나서 꽃이 펴요. 이것을 사람하고 대별을 한다면 사람은 이렇게 서 있잖아요. 식물은 거꾸로 꽂혀 있어요. 그래서 얘가 머리가 되고 몸통이 되고 팔다리가 되고 얘가 생식기가 되는 거야. 꽃이 생식기야. 비트는 땅에 머리를 박고 있는 뿌리 음식이잖아요. 그래서 뿌리 음식은 대부분 기운을 보강시켜줘요. 네, 기운을 올려주죠. 그런데 비트 삶아보시면 아시겠지만 비트 색깔이 어때요? 빨갛죠? 네, 아주 빨개. 짜면 뭐 핏물같이 나오잖아. 그러면은 머리에 있는 빨간색의 기운을 보강시켜주는 게 뭐겠어요? 우리 머리에 있는 빨간색의 기운을 보강시켜주겠죠. 이게 한의학이야. 근데 뭐 비트를 먹으면 NO, 지난번에 말씀드렸다시피 산화질소가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혈액 순환에 도움이 되죠. 혈류 개선되면서 혈액 증강시켜주죠. 이것이 바로 비트의 작용인 거예요. 그래서 산화질소를 먹으면 뭐가 좋아지느냐? 첫 번째, 이 산화질소가 많은 비트를 먹으면 얘가 마치 혈액 같은 역할을 하잖아요. 우리 인체 장기에서 가장 많은 혈액을 함유하고 있는 장기가 뭔지 아세요? 간이에요, 간. 맞아요. 간인데 이 간이 많은 혈액을 저장하고 있는데 피가 깨끗해져. 그러면 뭐가 좋아지겠어? 간이 좋아지는 거죠, 간이. 그래서 간 좋아져. 그 다음에 우리 몸에서 혈액순환이 공급되면서 혈류가 전체적으로 개선이 돼. 그리고 특히 머리가 혈액순환이 아주 공급이 되면서 좋아져. 비트예요. 그런데 비트가 눈이 달려갖고 나는 머리만 좋아져 이러겠어요? 아니죠. 어디도 좋아지겠어. 온 전신의 혈류순환을 다 시켜줘요. 그래서 제가 비트를 드세요. 연세 드신 무조건 비트 드세요. 뭐 심장이나 뭐 치매에 좋아요. 안 드세요. 쪄먹는 거 귀찮다 어쩌다 안 드시더라고. 그런데 제가 말을 바꿔요. 뭐라고 바꾸느냐? 선생님 이제 나이 드셔갖고 선생님이 남성이 쭈글쭈글 쭈그러들죠? 그렇대. 그러면 그거 전부 다 모세혈관 덩어리잖아요. 그럼 그 모세혈관에 뭐를 넣어주면 좋겠어? 산화질소 넣어주고 혈류순환 시켜주고 피가 잘 가면 좋겠지. 그럼 맞대. 그럼 비트 쪄서 드실래요? 이러니까 벌써 이분이 쪄서 먹는 거 힘드니까 내가 인터넷에 오다이고 비트 가루를 타서 주스로 마실래. 벌써 계획이 벌써 다 나와. 근데 남자도 이런데 여자들 생리통에 비트 좋습니다. 여자의 자궁이 전부 다 뭐예요? 혈의 바다야. 이 혈의 바다에 충분한 양의 비트를 공급해주면 어떻게 돼요? 좋겠죠. 굉장히 좋은 음식이에요, 비트가. 그리고 우리가 이제 갱년기가 됐다. 갱년기라면 이제 호르몬의 문제도 있지만 혈류의 문제들이 많이 생기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비트를 많이 드셔라. 그러면 뭐에 좋다? 온 전신에 좋은데 치매에 좋지만 치매에 좋다라는 걸 목표로 하지 말고 스태미나에 좋고 젊어진다라는 거에 관심을 가지고서 열심히 들어보세요. 그리고 비트의 또 다른 점이 뭐가 좋으냐면요. 항산화 작용이 있고 그래서 잘 늙질 않아요. 동시에 항암 작용도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항암 작용, 항산화 작용이 있기 때문에 잘 늙지 않죠. 그리고 암도 잘 안 걸리죠. 비트 그리고 싸잖아요. 열심히 들어보세요. 그 다음에 내가 치매 증상이 약간 저처럼 벌써 보인다. 이렇게 됐을 때는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한의학은 직관적이에요. 어떤 모양이면 그 어떤 모양의 에너지를 갖다 쓰는 게 한의학이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보면
뇌의 혈류가 이런 식으로 청경동맥을 타서 혈류가 갑자기 이렇게 쭉쭉쭉쭉 뻗어가요. 한꺼번에. 다른 데는 대동맥, 중간동맥, 소동맥, 그리고 이제 모세혈관 이렇게 하고 쭉쭉쭉쭉 가지치면서 나가는데, 심장에서 나오는 이 청경동맥을 통해서 바로 모세혈관을 이렇게 펼쳐가는 게 우리 두뇌의 혈액순환의 패턴이에요. 근데 요걸 요렇게 보면은요, 요게 딱 뭐가 생겼냐면, 은행잎의 잎맥처럼 생겼어. 그죠? 그래서 징코빌로바라고 은행 추출물이 뇌 혈류 순환에 매우 좋다요. 그래서 이 추출물을 뉴트리션으로 드시는 것도 굉장히 저는 좋다라고 생각해요. 근데 뇌의 혈류만 좋게 해주느냐? 심장도 좋아져요. 왜? 혈액순환의 모든 것을 좋게 해주니까. 뇌만, 여기 심장하고 뇌만 좋냐? 밑에도 좋아. 밑에도 좋으면 뭐예요? 여자들은 생리통에도 좋고, 손발 차가운 것도 좋고, 남자들은 해면체가 쭈그러드는 거에도 좋고, 그래서 이 은행잎 추출물을 드시는 거를 적극적으로 저는 권해드려요. 그리고 이제 은행잎 추출은 이제 영양제의 분류로 들어가지만, 우리가 평상시에 많이 또 드실 수 있는 그 간식으로 생각할 수 있는 게 뭐냐면, 검정깨 아시죠? 검정깨. 검정깨가 사실은 한방에서는 흑지마라는 용어로 한약재예요. 이 검정깨가요, 검은색으로서 신장의 정, 에센스라고 그랬죠. 뭐 헷갈리면 이 뒤에 이거 붙여버리면 액자 붙이면 금방 이해하시죠? 그래서 신장의 정을 다시 복원시켜주는 데 있어서 흑지마 같은 게 없어요. 검정깨 같은 게 없다는 거죠. 이게 간하고 신장을 좋게 하니까 어떻게 해요? 기초 체력이 좋아지죠. 뼈, 근육 다 좋아져요. 나이 먹으면 관절 생기죠. 근육통 생기죠. 이런 것들이 다 뭐예요? 간신이 약해져서 생기는 거거든요. 그런 부분을 좋게 해줘요. 골수도 채워주고요. 쪄서 먹으면 더 효과적이에요. 그런데 제가 이 검정깨 드세요 했을 때 이 검정깨를요, 쪄서 뭐 말려갖고 9번을 해서 드시는 분은 없어요. 없고, 이거를 9번 찌고 말리고 해서 환을 만들어서 먹는데, 그 환이 뭐냐면 정신을 맑게 해준다 그랬고 정신환이에요. 정신환. 그만큼 이 검정깨가 우리 몸에 정을 보강시켜주고 그걸로 인해서 신을 밝혀주는데 좋은 간식이 된다. 그 요즘 마켓에 가보시면요, 그 계산대 옆에 떡 파는 데가 있어요. 그죠? 그 떡 파는데 옆에 보면 그 참깨 강정도 있고 검정깨 강정도 있어. 그리고 거기에서 그 검정깨 강정을 사다가 하루에 한두 피스씩 간식으로 드시면 좋지 않겠나 하는 게 이제 저의 생각입니다. 그렇게 한번 들어보세요. 예, 좋으실 거예요. 그 다음에 이 한의학이라는 것은 어떤 똑같은 모양이면 똑같은 에너지가 있다고 그랬죠. 그래서 호두 깨보셨죠? 호두를 깨보면 호두 딱 깼을 때 그 모양이 우리가 해부학적에서 본 두개골이랑 너무 비슷하지 않아요? 그죠? 굉장히 비슷한데, 그래서 이 호두만큼 뇌를 보강시켜주는 또 간식이 없어요. 그 호두가 얼마나 고소하고 영양분이 많아요. 그 모양을 그대로 우리 몸에서 들어가면 그 에너지가 가서 머리를 더 좋게 해주고 총명하게 해주고 늙지 않게 해주는 것이 바로 호두다. 그 다음에 호두의 또 좋은 점은 뭐예요? 호두 까지 말고 손으로 이렇게 굴려봐. 이게 건식구라고 그래가지고 굴리는 공도 있고, 또 무슨 호두는 또 뭐 이렇게 굴리면은 머리에 좋아진다고 하는데 결국 손동작이거든요. 손동작을 쓸 수 있는 그와 같은 호두를 굴리시다가 배고프시면 깨서 드셔도 되고, 네, 그렇게 한번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이제 정기신에서 정이 약한 체질이 있지만 기가 위로 못 올라가는 체질도 있어요. 소화 맨날 안 되죠. 맨날 춥죠. 이런 사람은 정이 부족한 것보다도 이 기가 여기까지 못 올라가. 그런 문제가 있는 사람인 경우에는 우리가 이제 생강, 대추, 계피 이렇게 넣고 꿀 좀 타가지고 이렇게 따뜻하게 튀겨 드시면 전체적인 손발도 따뜻해지고 머리 혈류순환도 좋아지고 스태미너도 좋아지고, 그렇게 한번 들어보세요. 들어보시고,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우리 몸에서 정이 있고 기가 있는데 이 신에 여기까지 다 이러면 괜찮은 것 같은데 여기가 잘 막히시는 분들이 계셔요. 콜레스테롤이 높아요. 내지는 고혈압이에요. 뒷목은 항상 뻣뻣해요. 얼굴은 벌게요. 이런 분들, 체격은 좋아요. 이런 분들 중에서 여기가 맑지 않으신 분들이 계세요. 그런 분들을 위해서 가장 좋은 게 뭐냐면 이건 한약재예요. 한약재를 사다가 티로 드시면 돼요. 어떤 한약재냐면 석창포라는 약재가 있어요. 석창포. 이 석창포가요, 모든 구멍이랑 구멍은 다 열어줘. 머리에 구멍이 제일 많잖아요. 이 구멍을 다 열어줘. 7개 구멍을 다 열어주니까 결국 뭐다? 머리의 전체적인 거를 다 열어준다. 그래서 애들이 좀 더 똘똘하게 크라고 주는 약이 있어요. 한약 처방 중에. 총명탕이라고 그래요. 총명해진다고 해서. 그 총명탕의 약재의 하나가 석창포예요. 석창포, 원지, 백복신 이렇게 들어가거든요. 그래서 석창포를 쓰면은 머리가 원활해지고 좋아진다. 이렇게 이해하실 수 있겠습니다. 자, 여러 가지 많이 말씀을 드렸어요. 지난번부터 시작해서 지금 시간까지 많이 말씀드렸는데 우리의 두뇌는 수동적으로 두면 안 돼요. 수동적으로. 뭔가 내가 능동적으로 생각하고 움직여야지 머리가 더 활동량이 많아지고 늙지 않고 치매가 안 와요. 그래서 TV 같은 거 넷플릭스 오래 보고 있으면요, 뇌는 완전히 반휴면 상태거든요. 주어지는 그 쾌락만 느끼면서 그냥 멍하니 있게 되는데 별로 건강하지 못한 정신 활동이거든요. 그래서 가장 좋은 취미 활동은 손을 많이 쓰는 활동이 좋아요. 뜨개질 하시는 거 좋고요. 저는 개인적으로 이 그림 그리시는 분들, 저는 그림을 못 그리지만 그림 그리시는 분들이 이 두뇌 활동이 아주 왕성하고 좋다라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색감도 생각해야지 돼, 구도도 생각해야지 돼, 손으로 어떤 자기가 원하는 붓터치도 해야 돼. 저는 그림 그리는 거 좋고요. 서예도 좋아요. 서예도. 그 다음에 무슨 공예품을 만들어 가지고 자기 작품이라고 만들어 보기도 하고 파셔도 되고, 그렇게 해서 자기 자신에게 맞는 손을 움직일 수 있는 그와 같은 취미 생활을 가지시게 되면은 사시는 동안 우리가 치매 걱정은 안 하고 사실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이제 아까도 여기 뭐 정이 약한 체질, 기가 약한 체질, 담이 잘 막히는 체질 제가 말씀드렸는데 다들 이 근처에 좋은 그 한의사 선생님들 많으시니까 그 체질을 하시는 한의사 선생님을 찾아가셔갖고 자기 체질에 맞는 음식과 여러 가지 요법에 대해서 배우세요. 근데 단 이 한의원에 가면 이 체질, 저 한의원에 가면 저 체질 이렇게 얘기가 달라지니까 약으로 확인해달라고 그러세요. 체질 약으로 확인까지 받았을 때 그게 자기 체질이에요. 그래서 그렇게 체질을 확인하시고 거기에 맞는 건강요법을 하시는 게 좋습니다. 누가 좋다고 해서 나한테 좋은 거 아니에요. 왜? 체질이 다르니까. 그래서 자기의 체질을 인지하시고 그 다음에 오늘 알려드린 우리 선인들의 건강요법부터 시작해갖고 여러 가지 음식까지 알려드렸으니까 그거를 잘 활용하셔가지고 모두가 머리가 반짝반짝 그리고 치매가 없이 우리가 건강 수명을 늘려갈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